증시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관망하는 분위기가 뚜렷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대선 못지않게 어느 당이 의회를 장악하느냐가 주가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나사와 공동 개발한 태양 코로나 그래프가 오늘 오전 11시 30분경에 발사됐습니다. 코덱스는 태양 코로나 관측 망원경으로 로봇팔을 통해 국제 우주정거장에 설치된 후 태양을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CIS가 북미 에너지 기업과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전고체의 고체 전해질 소재를 개발하고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소식에 CIS의 주가는 오늘장에서 26% 급등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을 대상으로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증시에서는 수혜주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행과 항공 관련주부터 화장품의 엔터까지 다방면에서 수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 줘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을지 알아봅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릭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증시 어땠습니까? 사실 지수 자체는 좀 약세를 보였다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 수가 우위를 두면서 어쨌든 견조한 흐름을 이어간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죠.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 종목들이 크게 갔냐 안 갔냐 너무 염두에 두지 마시고 현재 구간을 어쨌든 소화해야 된다라는 점을 체크하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점에 중점을 두면서 증시를 대해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성과가 많을지에 대한 부분들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QR코드 입장하셔서 10시 50분에 이어지는 라이브 방송까지 참여하시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 많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주가지수의 색깔만 놓고 본다면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의외로 선방했다라고도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될 거라는 거 다들 알고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과연 오늘 증시 안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봤던 투데이 증시 이슈들 미리 보기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시죠. 미국도 당연히 직전일이었기 때문에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투표가 시작이 됐죠. 간밤에 뉴욕 증시가 섣불리 움직이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정말 길게는 한 13일 정도 걸린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빨라야 3, 4일이고 지금 크게 길게 잡으면 말씀하신 대로 약 2주에 가까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측면이 굉장히 국내 증시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구간인데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 너무 트럼프든 해리스든 관련주들의 또 몰입하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남은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지금의 기간을 사용하셔야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투표가 시작됐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트레이드의 발을 담그려는 현상 이제는 늦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전략들은 어떤 게 있을지 이어지는 이슈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미리 보기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에는 코덱스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코덱스는 한국천문연구원과 나사가 공동 개발한 겁니다. 태양을 관측하는 일종의 망원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 또 우주항공청이 2032년에 달 착륙선을 발사하는 내용의 달 탐사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조금 우주항공 섹터 들여다볼 때가 됐다라고 봐야 될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정말 기업들이 실적을 챙기면서 보여주는 성과가 나와주는 구간이다 보고 있고, 사실 우주항공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뭐 방산 쪽에도 함께 엮여 있다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좋은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호재가 나와주면서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있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주항공 사실 그 안에서 관련주들이 조금은 방산으로 치우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제는 이 우주항공 자체의 재료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관련된 밀착 종목 준비돼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CIS를 통해서 한번 전고체 배터리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미 에너지 기업과 전고체 소재를 개발하고 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늘 26% 엄청난 시세 급등이 나왔죠. 그렇죠. 테슬라 이런 재료가 아니지만은 어쨌든 국내 기업에서 이런 또 성과가 나와주면서 여타 종목들에 영향을 주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전고체 관련주들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좋은 흐름 속에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밀착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으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사실 요즘에는 테슬라와 관련된 이슈로만 움직이는 듯한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국내 이슈만으로도 움직임을 가져갔다라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잠시 후에 또 밀착 종목 공개해 주신다고 하시죠. 잠시 후에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 통해서 이슈도 세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중국의 무비자 입국 소식 어제부터 전해졌습니다. 관련주들에서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인데 그런데 관련주들 사이에서도 조금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해요. 옥석 가리기가 조금 중요할 것 같죠? 그렇죠. 사실 중국 수혜 기대감은 이제 어느 정도 증시에 이미 반영이 된 측면이 있는데 지금부터 움직이는 종목들 사실 업황적으로도 맞물려야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 보고 있고, 사실 이전에 화장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수 관련된 부분에서 이미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끌어올려진 종목들이 많습니다. 지금 하반기 눈여겨볼 수 있는 섹터들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옥석 가리기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종목을 잘 선별하셔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잘 선별해온 밀착 종목이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중국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듯한 움직임만 나오나 했더니 이제는 여행객까지도 활용해보겠다라고 하면서 무비자를 선언을 했죠. 관련해서 우리가 챙겨갈 수 있는 전략들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며 대표님의 전략들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50분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는 헤드라인으로 만나봤던 내용들 미리 보기 통해서 간략하게만 살펴봤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팩트체크를 통해서 더 세세하게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각각의 이슈에 걸맞은 밀착 종목 3가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정확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확인을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9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에서 만나볼 수 있는 밀착 종목 3가지에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시 주식광장이 끝나고 밤 10시 50분에 대표님께서는 따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이 라이브 방송 안에서만 밀착 종목들의 정확한 정보들을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팍스 통신망 안에서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으니까 서둘러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팍스 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장중에 보너스처럼 혜택을 더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밀착 종목으로는 조금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간다면 그날 그 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겠죠. 이렇게 단타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은 팍스 통신망 안에서 장중에만 공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셔야지만 이 모든 혜택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50분 전까지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마감된 국내 증시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참 양시장이 힘있게 올라가나 싶었었죠. 금투세 폐지라는 호재성 뉴스가 하루 만에 끝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늘은 조금 밀리는 모습으로 끝났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0.47% 하락하면서 2,576선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오늘 바로 매도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 8위 종목들까지 일제히 오늘 내림세를 보였다는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대선을 하루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경계감이 고스란히 좀 전해져 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힘을 못 썼기 때문에 지수는 약보합권에 머물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지수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0.3% 하락하면서 751선에 머무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와는 다르게 그래도 장중에 빨간불을 켜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1시 넘어서부터 다시 주가가 밀리면서 약보합권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매도세를 보였고 시총 상위 종목들 혼조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이 하락하는 종목들이 상승하는 종목들 대비해서 낙폭이 더 컸다라는 거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또 대선을 코앞에 두고 생각보다 크게 밀리지 않아서 다행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워낙 변동성이 커진 국내 증시라 불안감이 앞선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이제는 결과를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좀 피마르는 장세가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하기 나름이죠. 하기 나름이고 지금 구간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진행 중이고 또 앞으로도 단기적으로 그러한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전일 미증시 말씀하셨다시피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이죠. 다만 이 금투세 폐지가 또 논의되면서 결론적으로 중소형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는 오늘 거래일이었습니다. 반면에 대형주 약세가 지수를 아래쪽으로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러한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될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등락을 거듭하는 트럼프, 해리스 트레이드를 쫓아가기보다는 굉장히 결과가 나왔을 때 세론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또 조금 전 이슈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국 관련된 부양체에 관련된 수혜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업황적으로 수혜 기대감이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상반기 지금 하반기 내년 상반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중국 관련된 좀 주목이 명확하게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고 어쨌든 이러한 미대선 관련된 일정들을 소화하고 이후에 다시 한번 11월 FOMC 일정을 또 소화하는 과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상방으로 향하는 명확한 재료가 생긴다 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불확실성으로 존재해온 이 미대선 재료가 소멸된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앞으로의 또 추가적인 대응은 미대선 결과에 따라서 맞춰서 해 나가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 국내 증시를 놓고 본다면 정말 숨죽이고 지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미국 대선의 결과를 기다려야 될 테고요. 주 후반에는 또 FOMC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으로 향하는 종목군들 그리고 섹터 그 안에서는 우리가 전략을 찾아보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살짝 눈길을 돌려서 중국에 집중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전략들은 저희가 잠시 후에 팩트체크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렇게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는 시장 안에서도 여러분은 수익을 잘 챙기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에릭 대표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수익을 챙기고 있으신데요. 11월 들어서 또 수익을 실현해서 가져오신 종목들 업데이트가 된 상황입니다. 세 가지 종목이 새롭게 이름을 올리고 있죠. 일진전기도 수익률 8% 넘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월 24일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던 전력설비 관련주로서 우리가 짚어봤던 종목인데 11월 4일이죠. 바로 어제장에서 청산을 하시고 수익률 8.33% 기록하셨습니다. 여기에 또 KCT도 자리하고 있죠. 10월 31일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었는데 저희가 CBDC 관련해서 한번 짚어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입하고 나서 바로 청산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도 5% 넘게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새로운 종목이죠. HPSP 승소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었던 보유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도 13% 넘는 수익을 기록한 종목이 됐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런 수익률들 뭐 언제 들어가서 언제까지 가지고 있었는지 고가를 기준으로 상승했다라는 게 아니라 진짜 청산을 해서 수익을 챙겼다라고 하는 찐 수익률입니다. 여러분도 에릭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이렇게 10% 넘는 수익 이렇게 어려운 장 안에서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또 하십니다. 이렇게 1차 목표가는 달성을 했지만 꾸준히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도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해서 뭐 이번 또 업데이트가 된 종목들 몇 가지 살펴보자면 KCT가 있죠. KCT는 제가 지난주에 CBDC 관련해서 굉장히 앞으로가 기대되는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뭐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해서 단기간이지만 어쨌든 5% 이상의 수익률을 챙기면서 지금과 같은 변동성이 심한 구간에서 적절하게 대응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KCT 굉장히 또 좋은 종목이었다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저희는 뭐 익절한 이후에 전량 정리를 했으니까 이렇게 단기간에 또 수익을 보는 종목도 있었고 반면에 조금 시간이 걸린 종목도 있었죠.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표에서 보시면은 저희가 재진입을 한 종목입니다. 해서 9월 26일에 소개를 드리고 9월 27일 진입을 해서 10월 17일이죠. 7% 이상 수익을 달성했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일정 구간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10월 24일 진입을 방송에서 소개를 드리고 진입을 해서 어제죠. 어제 이렇게 또 8%대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해서 차트 잠깐 살펴보자면은 자 어쨌든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한 종목이 일진전기이고 전력설비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유망하다. 뭐 알고 계시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일진전기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 나가셔야겠습니다. 해서 차트로 봤을 때 우리가 여기죠. 10월 중순 진입을 해서 요 구간 중순 또 1차 청산을 했습니다. 해서 이때 들어간 진입은 마무리를 했죠. 완전히 마무리를 하고 다시 한번 이 일진전기가 눌림목에서 기회를 줬기 때문에 완전히 재진입을 했습니다. 재진입을 해서 10월 14일 8% 이상 상승을 보여줬는데 나머지 물량 지금 보유 중입니다. 해서 저항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노리고 있다 말씀드리면서 뭐 저와 함께 공략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 일진전기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지금 흐름도 좋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가신다면 중장기적으로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종목이 더 있죠. 자 어떤 종목이냐면 HPSP 관련해서 저희가 TSMC양 독점 장비를 또 공급하는
종목으로서 기업으로서 SK 하이닉스와 동반해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진입을 했습니다. 해서 진입한 이후에 일정 구간 또 조정 눌린 모습을 보여줬지만 특허 이슈가 있었죠. 특허 이슈가 마무리되면서 굉장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해서 지금 뭐 음봉이 3거래일 연속 나오고 있지만 일정 구간 소화를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뭐 짧게 잡는다면 장기 평선 부분까지는 돌파 시도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절반 물량 가지고 있죠.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저와 함께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11월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수익 종목들 리뷰 통해서 조금 자세하게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점에 세 가지 종목이나 11월 들어서 바로 수익을 실현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죠. 여러분도 에릭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밀착 종목으로 힘 있는 상승 보이는 종목들 수익으로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종목 간단하게 빠르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CT 살펴봤죠. CBDC 관련해서 실용화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시세를 한번 노려보자고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이었습니다. 이런 전략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서 1차 목표가를 달성했죠. 그리고 5% 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력설비 관련해서 일진전기도 수익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재진입을 한 종목이었죠. 다시 한번 노려본다는 건 그만큼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단기와 중장기 모두 좋다라고 하시면서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8% 넘게 수익을 실현하는 종목으로 또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HPSP도 만나봤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 장비를 영위하고 있는 상황인데 SK 하이닉스와의 연관성도 가지고 가면서 이제는 특허와 관련된 소송 이슈까지도 전해졌습니다. 아직까지도 장기 이평선을 돌파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만큼 아직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들이 밀착 종목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추가적인 상승분 수익으로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를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야 향후 전략들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미 놓쳤던 이런 수익 종목들 아직까지도 남아있으니까 전략들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 새롭게 만나볼 수 있는 밀착 종목들도 정확한 정보로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롭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로 넘어가 봐야겠죠. 하나씩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주항공과 관련해서 얘기를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주항공이라고 한다면 스페이스X와 관련해서만 이슈를 들어봤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반갑게도 국내 소식이 전해진 상황입니다. 자, 우주항공 관련주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요즘에는 좀 드론 쪽에서 시세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우주항공 자체만으로도 좀 힘있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정말 이제 우주항공 산업 자체가 굉장히 주목을 받을 시기이고 왜냐하면은 이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적으로 또 성과를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뭐 계속해서 우주 산업 관련된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결국은 이런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이 발사된 무인 우주선 드래곤이죠. 드래곤이 12월에 기환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또 시장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재료 일정이 또 준비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하방을 지지하는 재료가 있다는 것이죠. 또 우주항공청에서 달 탐사 2단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정말 관련된 호재들이 겹호재로 터져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꼭 하나 정도는 포트에 넣어두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구간이다.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주항공과 관련해서는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덱스와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헤드라인에서 잠깐 짚어봤던 것처럼 달 탐사와 관련한 앞으로의 본격적인 움직임에 착수할 것이다 라는 소식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재와 호재가 만나면서 겹호재로 조금 더 강력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또 관련주들은 어떻게 시세를 뽐냈는지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네, 뭐 관련주들이 많습니다만 한 가지 정도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관련주 중에서 인텔리안테크라는 종목이 있는데 사실 오늘 또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인 이후에 뭐
일부 되돌림을 보였습니다만은 종가 기준으로 5%대 이상 고가 10%대 이상 상승을 하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해서 오늘 상승은 결국은 말씀드렸던 이 코로나 그래프 재료가 반영된 것이고 일정 구간 바닥을 확인하면서 어쨌든 꾸준히 이런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다시 한번 상방으로 향할지에 대한 또 체크를 해야 되는 구간에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공급 계약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도 기대를 하는 종목인데 지금 단기적으로 어쨌든 57,000원 부근 고점과 아래쪽으로 45,000원 부근, 47,000원 부근에 저점을 형성하면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죠. 해서 이러한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어쨌든 저항대 돌파가 반드시 확인이 되어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돌파 여부 굉장히 중요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보유 중이신 분들은 그 부분 꼭 체크하셔서 보셔야겠습니다. 다만 이 종목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 하락 추세 안에 있다 볼 수 있습니다. 해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추세 전환에 대한 변곡점을 만들어 주는지 그리고 보시다시피 또 하락 추세를 깨워주는 움직임과 더불어서 말씀드렸던 저항대 돌파 그리고 추가적인 이평선 돌파 뭐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많죠. 해서 분명히 좋은 흐름을 예상합니다만은 굉장히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종목이다라는 점 핵심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밀착 종목은 이렇게 어느 정도 체크가 확인이 또 끝난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지금 진입해서 이어지는 추세를 이용한 매매를 하면 된다라는 말이겠고 굉장히 모멘텀이 받쳐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나와주는 이 우주항공 관련된 이슈들과 더불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전략들 QR코드 들어오셔서 10시 50분 라이브 방송 참여하셔야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지금 바로 QR코드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주항공 관련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주의 흐름도 살펴봐야겠죠. 인텔리안테크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5% 이상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바닥권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향후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글쎄라고 고개를 또 갸우뚱하게 만드는 상황인데요. 저항대를 돌파하는지 이 여부를 조금 체크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간적으로 조금 필요한 종목 말고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을 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오늘의 밀착 종목이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일지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대표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죠. 이미 어느 정도 체크가 끝난 종목이다. 그렇다면 진짜 바로 뭐 내일장에서 진입한다 이렇게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내일장 진입해야죠. 내일장 진입하려고 오늘 방송 밀착 종목으로 들고 왔고 어쨌든 뭐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미 지금 어닝 시즌이죠. 미대선 재료뿐만 아니라 이 개별 실적 재료로 또 종목들의 등락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볼 수 있는데 이미 이 종목은 3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으로 실적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실적 시즌의 또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일부 없다 할 수 있는 종목이고 이 고해상도 위성 발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모멘텀으로 갖고 있는 종목이죠. 해서 군 정찰 위성 수주 확대가 되면서 굉장히 실적적으로 이런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었고 내년 또 굉장히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고해상도, 초고해상도 위성 발표 일정이 또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이번 하반기, 남은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꼭 진입하셔서 그러한 부분들 챙겨 가셔야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도 함께 보시자면은 자, 이 종목 보시다시피 우주항공 관련해서 뭐 스페이스X라든지
재료가 실릴 때면은 굉장히 추세를 분출하는 종목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또 하락 추세를 만들어 왔죠. 최근 들어서 이렇게 헤드를 만들어주면서 변곡점을 만들었고 다시 한번 추세를 바꾸어가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서 뭐 조정 크게 받지 않고 빠르게 장기 이평선까지 돌파를 한 자리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121선에서 일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내년 상반기까지 준비되어 있는 이런 모멘텀을 또 본다면은 지금과 같은 흐름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이전에 보여줬던 거래량과 또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QR코드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고 들어오셔야 10시 50분 라이브 방송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들어오셔서 이 종목명과 자세한 전략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우주항공과 관련된 오늘의 첫 번째 밀착 종목 같이 살펴봤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만큼 실적 리스크를 덜어낸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어닝 시즌에 맞춰서 조금 더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고해상도 위성 발사 일정이 있기 때문에 또 내년까지도 끌고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멀리 내다보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의 첫 번째 밀착 종목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지금이 딱 적기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슈가 나올 때는 굉장히 큰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만큼 다시 한번 올라갈 때는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추세를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평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바로 내일장에서 접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전략을 세우고 있으십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전략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이 워낙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추가적인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어떤 종목인지도 모르시겠죠.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은 오늘 밤 10시 50분에 진행되는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 안에서 공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중장기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니까 나는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종목이 필요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장중에 보너스처럼 혜택을 팍스통신망 안에서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단타로 접근하실 수 있는 종목들도 장중에 통신망 안에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체크 진행해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CIS로부터 좋은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전고체를 조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2차 전지 쪽은 사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조금씩 주춤주춤했던 섹터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리튬 관련주들도 그렇고 시세가 분출되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전고체 좀 어디까지 화력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사실 지금 미대선 관련해서 트럼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다만 지금 증시 자체가 이제는 이 트럼프든 해리스든 일부 적응을 했다 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리튬 관련주들 그리고 오늘 또 이런 2차 전지 중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 전고체 관련주들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겠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 CIS가 미국 에너지 기업과 이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한 측면에서 업황적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고 이 CIS가 이런 성과를 이뤄냈기 때문에 관련주들, 관련 기업들도 기대를 하게끔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개별 종목의 이슈이지만 섹터에 굉장히 영향을 줬다 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서 이 CIS 차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서
이 CIS는 사실 명확하게 저항대를 확인시켜주는 종목입니다. 해서 일정구가 12,000원대에서 명확하게 저항대를 보여주는 종목인데 사실 또 시세를 보여주고 이렇게 흐름을 탔을 때에는 강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는 종목이죠. 반면에 이렇게 차익 실현이 나올 때면은 가격 조정이 강하게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한번 추세를 탔을 때 어느 정도 끌고 가는 성향이 있는 종목이다 볼 수 있는데 사실 고점에서 물린다라는 가정하에서는 굉장히 고생을 시킬 수도 있는 종목이죠. 해서 이 종목이 현재 이평선을 한 번에 오늘 뚫어내면서 다시 한번 올라왔지만 말씀드렸던 이 12,000원대의 저항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12,000원대 저항대를 또 돌파한 이후에 다시 한번 안착을 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조정을 받고 눌렸을 때 장기 평선에서 또 지지를 받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구간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흐름을 타면은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보유 중이신 분들 좀 여유 있게 가져가신다면은 좀 확인을 해 나가면서 뭐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면 가장 좋겠죠. 그랬을 때 추가적인 상승까지 지금 보이는 구간은 사실 12,000원 돌파 이후에 14,000원, 15,000원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재료이고 상황이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신규 진입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구간이죠. 사실 저항대가 또 근접했기 때문에 뭐 손익비는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부담이 된다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밀착 종목 가격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는 또 상방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는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10시 50분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자세한 전략까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미 대선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변동성이 남아있기도 하지만 또 국내 증시로 봤을 때는 이 변동성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한 것 같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개별 이슈가 나올 때 사실 개별 종목으로만 튀어오르는 현상이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CIS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가 또 섹터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모습까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우선 가격 흐름을 한번 차트로 살펴봤습니다. 확실하게 추세를 탔을 때는 끌고 가면서 고점을 형성하기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또 그만큼 조정도 크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시점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또 한 번의 저항대, 매물대에 도달해 있는 시점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서 급등 시세가 연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매물대를 만났다면 다시 한번 또 크게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도 뭔가 내가 들어가기에는 시간적인 확인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바로 다시 또 진입할 수 있는 밀착 종목을 새롭게 준비를 해오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바로 밀착 취재에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전고체 배터리 내년 상반기까지는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바로 내일장에서 진입을 해서 조금 더 중장기로 바라보자 이런 전략이실까요? 그렇죠. 일정 구간 저항대에서 또 물량을 덜어내면서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다 보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박스권 하단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타 종목보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손익비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간략한 힌트를 드리자면은 역시 전고체 배터리 고분자 전해질 핵심 소재를 개발하면서 시장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전기차 ESS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기대되는 측면에서 재료가 그리고 모멘텀이 풍부하다 할 수 있겠죠. 해서 차트 바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해서 뭐 앞서 본 차트와 굉장히 차이가 있죠. 지금 어느 정도 상승 이후에 굉장히 또 행보를 하는 구간을 거쳤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최근 구간에서 저점 이탈하지 않고 저항대 또 이전 저항대였던 구간까지 내려가지 않고 장기 이평선을 지지 삼아 다시 한번 반등을 한 구간에 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상황상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 종목 역시 굉장히 추세를 잘 만들어가는 종목이다 볼 수 있습니다. 해서 강하게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 흐름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해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인 점 또
체크를 하셔야겠죠. 이 종목 역시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셔야 10시 50분에 라이브 방송 통해서 종목명과 자세한 전략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방송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전고체 안에서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오늘의 두 번째 밀착 종목 만나봤습니다. 전고체 전해질 핵심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만큼 확실하게 사업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럼 또 이슈가 나올 때마다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차트상으로도 봤을 때 지금이 가장 손익비 좋은 지점에 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장기 이평선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위치에 딱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죠. 박스권의 어느 정도 하단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이 이평선의 지지를 받는다면 상방으로 굉장히 열려 있을 것이다 라고 또 대표님께서는 보고 있으십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길게 또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세부적인 추가 전략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만나보는 밀착 종목들,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는 오늘 밤 10시 50분에 진행되는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 안에서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송에서 공개해드리는 밀착 종목들이 그때그때 정말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1월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1월 안에 수익이 업데이트된 종목들 3가지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력 설비와 관련해서 일진 전기도 짚어주셨고요. CBDC와 관련해서 KCT 그리고 반도체 안에서는 HPSP까지 공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두 힘있게 올라가면서 적은 수익률이 5%대고요. 많게는 13%까지도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보유기간을 보시면 보유기간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장 안에서는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도 좀 그 안에서 세부적인 전략으로 단기로 접근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이 그런 전략들을 다 세워서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그런 전략들, 세운 전략들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서둘러서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무비자 입국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찾으려는 움직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중국과 엮을 수 있는 섹터 그리고 테마가 정말 많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그 많은 종목군들 안에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하나 고민이 조금 깊어지실 것 같거든요. 대표님은 어디에 조금 포커스를 두고 계실까요? 네, 사실 수혜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섹터들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이 굉장히 많죠. 맞아요. 그중에서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엔터주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지 않나 생각을 하고 좀 있습니다. 의외인데요. 그렇죠. 왜 의외죠? 그래도 다들 뭐 여행, 항공 이런 쪽을 많이 생각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 화장품 정도로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엔터는 뭔가 좀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화장품 좋습니다. 화장품 좋은데 지금 당장 내일에 진입을 한다면은 사실 이 엔터주가 가장 유망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엔터주들이 사실 실적들이 굉장히 부진한 상황에서 3분기 실적들이 계속해서 나아주고 있죠. 역시 예상한 것보다 오히려 안 좋을 정도로 실적들이 부진한 상황인데 사실 시장에서는 이 실적 부진을 이미 예상을 했고 그러한 측면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재료가 소멸되었고 앞으로의 이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이런 한국 아티스트들의 중국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이런 한시적인 단기 비자 면제가 굉장히 중국이 사실 한국에 먼저 호의적인 손을 내밀었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단기적인 또 흐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한한령까지 폐지가 기대될 정도로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목을 좀 많이 해보셔야겠고 그 중에서도 추세를 이어가는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 밀착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마지막 종목 끝까지 주목을 해보시고 관련주부터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해서 디어유라는 종목이 있는데 SM 계열사죠. 계열사인데 중국
텐센트 뮤직과 본격적인 협업이 기대되면서 최근 이렇게 시세를 만들어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사실 이 종목도 저항대에 도달을 했죠. 그래서 4만 원 부근, 39,000원에서 4만 원 부근 저항대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눌릴 것인지 여부가 굉장히 관건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최근에 굉장히 거래량이 실려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와줄 것이다라는 부분은 저도 일부 기대를 하는 부분인데 다만 지금 또 말씀드리다시피 보유자의 영역이죠. 지금 이 종목 진입을 한다는 거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종목 사실 좋아 보이시면 진입하셔도 무방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만큼 좋은 결과 성과를 가져다 줄 종목이 아래쪽에서 또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급등주들 따라가기보다는 아래쪽에서 좋은 결과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을 진입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러한 종목, 밀착 종목으로 역시나 준비를 해왔죠. 이제 정말 방송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종목 포함해서 오늘 준비한 3가지 밀착 종목 10시 50분에 라이브 방송 참여하셔야만 자세한 전략까지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엔터로만 놓고 본다면 실적 부진의 여파로 주가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적 부진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바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망감은 이미 또 주가에 반영이 다 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망감을 넘어서 앞으로의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주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현재는 어떤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힌트를 얻어봤습니다. 디어유 한번 살펴봤죠. SM의 계열사로서 중국 기업과의 또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또 최근에 너무 큰 시세가 나온 종목입니다. 저항대에 또 도달을 해 있기 때문에 정말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 될 것 같죠. 지금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에 위치를 해 있어서 신규 진입을 그렇게까지 권하지 않는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종목보다 조금 더 수익을 안정적으로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당연히 그런 종목을 우리가 노려봐야겠죠. 오늘의 밀착 종목이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밀착 종목,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무언가 이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필요로 하잖아요. 조금 더 좋은 자리에서 상방으로 많이 열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는지 힌트 드리면서 차트 이어서 보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이 기업은 엔터 관련주로서 내년 1분기 신인 걸그룹 데뷔를 또 일정으로 잡아두고 있습니다. 사실 5년 만에 내놓는 신인 걸그룹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사실 나오는 이런 여자 신인 그룹들마다 또 성과를 내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에도 그러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 종목 3분기 실적 부진으로 오늘 발표가 되었고 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지금 3분기가 저점을 확인하는 구간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실적이 개선되어 나갈 수 있는 기대감을 갖고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래서 차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8월 이후에 고점을 찍고 굉장히 하락 추세를 이어온 종목입니다. 해서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최근까지 그러한 하락 추세를 이어왔다 할 수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9월 9일을 기점으로 헤드를 만들면서 굉장히 추세 전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서 이거래일 연속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만 사실 이 종목 역시 장기 이평선에 도달을 하면서 장기 이평선 또 돌파를 확인을 해야 되는 구간에 있죠. 이 구간
사실 개인적으로 돌파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다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지금의 구간에서 행보를 할 가능성이 크고 이후에 좋은 추세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 종목 장기평선 돌파 시에 골든크로스 달성 만들어지면서 이평선 팽창이 만들어지고 이전에 또 저항대로 작용했던 고점까지 1차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진입했을 때 손익비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종목 설명에서 에스파 얘기 나왔으면 어떤 종목인지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격 전략이겠죠. 오늘 밤 10시 50분에 대표님께서 라이브 방송 진행하시면서 자세한 전략들 공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QR코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섬세하고 또 꼼꼼하신 에릭 대표님과 함께 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